안녕하십니까. 소유냐 존재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펜슬 갔네. 요 같은 경우에는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느낀 거를 쓰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수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수필하고는 좀 가벼운 게 아니라 중수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의 비문학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철학, 사변, 논리, 분석이라고 있는데 결국 개, 노잼, 4종 세트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소유와 존재라는 인간의 두 가지 삶의 양식을 알아볼 거고요. 시를 통해서 가치관을 살펴볼 거고, 정신분석학, 사회, 문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봤다. 대립적 가치 대비, 그 다음에 구체적 예시, 이 4개는 외우세요. 4개는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거 보는 게 그냥 직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소유와 존재 차이를 아는 것. 에리 프롬 씨가 있네요.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요,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는 물건 가져야 하고요. 더욱이 우리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거랑 요거, 우리가 소유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유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이에요. 소유, 그것은 더 많은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사람을 금전적으로 평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차이가 가능하냐.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대사회에서는요, 소유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의 본질은 소유다. 즉 물질 만능적 가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소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여기 내용하고 완전히 정반대인 게 나오겠죠. 그러나 위대한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한 명씩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뭐야? 맨 처음에는 부처님.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려라. 이게 부처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 이어놓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어요?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목숨도 바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구원될 것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며,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되냐. 그러니까 뭐야?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뭐야? 소유하지 말라고. 세상을 너무 천하를 얻어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소유보다 구원을 더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크하르트 있죠.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뭐래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여러 비교하는 것, 자기의 자아가 끼지 않는 것. 뭔 소리야? 어쨌든 간에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서 텅 비게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 즉 이기적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버리래요. 이기적이지 말아라. 그래서 진정한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년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의 삶은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까지 차이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소유와 존재 양식으로 인간의 삶의 유형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너가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너의 삶의 유형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러 시적 표현의 신뢰. 그래서 이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했죠. 여기서 위에 보시면 여기 시를 통해 삶의 방식 가치관을 살펴본다고. 봅시다. 다음 두 편의 시에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차이가 드러난다. 하나는 일본 시인 마쇼, 하나는 영국 시인 테니스의 시이다. 아니 우리나라 시인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쨌든 마쇼와 테니스. 그래서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산책 중에 꽃 본 거 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대요. 자, 일단은 먼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그래서 여기 영국 테니스입니다.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야. 너를 틈 사이에 뽑아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네. 소유했죠. 작은 꽃이요?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꽃을 뿌리채 뽑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네요. 그리고 바쇼는 뭐래요? 가만히 살펴보니 그러니까 뭐야? 소유하지 않았죠. 가만히 살펴보기 했어요. 소유하지 않는 행입니다.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야 이게 시야? 어쨌든 이 두 시의 차이는 크다. 테니스의 반응은 꽃을 꺾어서 가지려는 거고 뿌리채 뽑아요. 죽이진 않았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버린다. 아니 이제 뿌리채 뽑았으면 다시 옮기면 사는데. 어쨌든 소유하려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고 씨 어디 가니. 그래서 죽어버려요. 소유가 여기서는 비판적인 걸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니스는 사람 이름 남은 뭐다? 동그라미. 살아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조금은 좀 무식한 말 같은데. 살아있는 것을 해체해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 자, 그러나 빠쇼는 달라요. 빠쇼는 뭐라 했습니까? 빠쇼 일단 동그라미. 뭐 안 뽑아요. 그냥 가만히 살펴요. 그래서 존중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꽃을 소유하려 했던 거고 꽃을 사유함으로써 그 꽃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꽃을 소유, 그래서 꽃은 파괴. 결과죠. 테니스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표시 같은 거 적절하게 잘 썼어요. 왜? 지금 이 부분은요. 하지만 그러나 나오는 걸 보니까 대조를 가지고 지금 내용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 그래서 대조가 뭔 소리야? 바쇼가 말한 것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 바쇼는요 보고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왜? 그래서 꽃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자신의 꽃과 일치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누가 더 그겁니까? 삶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의 시는 이렇다. 근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뭐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릅니다. 왜? 단순히 그냥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인해서 너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했으니까 일단은 일단 중립입니다. 일단 중립이야. 부정 긍정 아닙니다.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야. 이거 혹시나 착각할까봐 그냥 내가 설명하기 편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아직 아니에요. 부정 긍정 아닙니다. 근데 뭐야 왜 또 시 나와? 누구긴 괴테가 이 시를 지었답니다. 괴테 아저씨 뭐라 했는지 봅시다. 발견. 나 홀로 그렇게 숲속 걸었지 아무 찾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 잠긴 채 그늘 속에서 한떨기 고송이 보았다. 별처럼 반짝였다. 눈동자처럼 뷰티풀했다. 안 꺾으려 했다. 근데 속삭였어. 날 꺾어? 뒤지실래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꺾으면 뭐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뭐야 소유를 안 하려고 해서 어떻게 했어? 야 아까 아니 씨 뿌리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지? 아까 뿌리채 뽑으면 죽는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뻗어나가고 이거 아까 테니스는 이씨 뿌리채 뽑았잖아. 아니 그러면 다시 쓰면 된다니까. 어쨌든 간에 거꾸로다 꽃이 시들 것을 띵킹하고 그래서 점성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유와 동시에 존재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중립인 거죠. 바슈아 테니스의 중립적 면모입니다. 졸라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야? 소유와 그거를 둘 다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 보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까지 했다. 아무 산책 없이 산책 졸라 하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작은 꽃을 발견하고 테니슨과 똑같이 꽃을 꺾고 싶은 속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꽃이 뒤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괴테에게 꽃은 당당히 살아있는 생명에게 괴테에게 꽃이 말을 하며 경고한다. 의인법이네. 그래서 그는 앞에 두 신인두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뿌리채 뽑아서 다시 씹어서. 그래서 소유와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테니슨, 그 다음에 바쇼,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괴테. 괴해처럼 보이네. 이렇게 여기 얘는 좀 가운데 있는 애죠. 그래서 여기 지문연거 와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괴테에게 생명의 힘은 지적 호기심의 힘보다도 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지적 호기심이 너무 강한 건 누구였습니까? 테니슨이죠. 얘 지적 호기심이 너무 강했고 생명의 힘은 바쇼인데 괴테는 그 둘의 중간 다리를 했다라는 거지. 꽃에 대한 테니스의 생각 소유 양식. 뿌레채 뽑아서 든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이거는 지식의 소유를 암시한대요. 반면에 바쇼와 괴테는요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쇼는 완전히 존재 양식이라면 괴테는 약간의 소유도 있는 것 같죠. 약간의 소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 양식이란 뭐 이렇다. 야 존재 양식 외워둬야겠다 이거. 그래서 소유 양식은 누구다? 테니슨. 일단 지문에 있는 대로 하면은 존재는 바쇼와 괴테. 지문에 있는 대로 하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양식은 갈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즐거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졸라리 잘 쓰는 그런 삶입니다. 안정감과 불안감. 마지막이죠.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데요.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스키어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 양식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아는 거잖아요. 가지면 아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안정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소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잼민이일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이제 점차 내 테두리로 넣는 거니까요. 이거는 소유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장난감을 갖게 되고 그 후에 지식직업, 사회적 배우자가 갖게 되며 어쨌든 이런 매장지, 생명보험, 유언가는까지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소유는요. 여기 대놓고 써놨네. 인간의 일생을 관통하는 소유 양식. 우리가 살면서 내내 소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이상을 가진 사람들, 세기를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개척을 한다는 소리는요. 그러니까 가지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웅이란 이 한 사람들이다. 즉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자, 영웅이란 그냥 밑줄 치시고 간단하게 소유를 넘어선 들입니다. 걔네라고 안 무서웠겠냐?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해요. 지위와 가족 등 모두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간 부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부처와 인류에 대한 완전 사랑을 실천한 예수가 그랬다. 예수님 부처님 또 나오네요. 하이. 그래서 영웅 1, 영웅 2입니다. 또한 모험과 위험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와 같은 이야기 속의 영웅들도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그래서 뭐 영웅 많이 나왔네요. 헤라클레스, 아이씨 이거 아닌데.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가 영웅 3. 그들 역시 가진 거 버리고 불확실성을 무릅쓰며 앞으로 나갔다. 우리가 얘를 찬양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사는 사고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왜? 소유를 과감하게 떨쳐버리잖아.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웅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긴 하죠. 왜냐면은 쟤들은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 이런 애들. 영웅은 우상이 되고 우리는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들 우상에게 넘겨준 채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라는 까닭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내세우는 합리화는 뭐야? 우린 영웅이 아니라서 소유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돌려간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론한 거죠 저거. 야 이것이 세모가 왜 이래?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래요.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반드시 불안정하대요. 그러니까 소유하면 안정적일 것 같지만 불안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대요.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유의 특성 나왔습니다. 소유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명 잃을 수도 있고 조만간 잃도록 되어 있다. 만약 나의 소유가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에 대한 삶의 상식과 패배함, 김 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면서 지가 질문하고 지가 대답 세리는 거, 자문자답의 형식이라는 거.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소유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 그쵸?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 고로 뭐야? 소유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불안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데요.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유에 따르는 심리적인 부작용. 야, 그럼 보시면 뭐야? 소유는 너무 소유에 따르면 뭐예요? 부정적이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소유는 부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거 소유 너무 과한 소유는 문제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양식은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좋은 거죠. 가지지 않았으니까. 다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가진 게 없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 양식은요, 소유 양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존재가 소유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과 해당하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고문 그 밖에 강력한 외부적 재앙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해당이 안 된대요. 인간의 극한 상황이잖아요, 이때도. 근데도 존재 양식은 뭐 어쩌라고 이러고 만대.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지만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성장합니다.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지적 창조의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것 과정으로 성장한다. 쓰이지 않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기 대조죠. 여기도 비교했죠. 그래서 쓰이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이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얘가 소유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은 존재죠. 자,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지만요, 하지만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 양식은 남이 나를 조질 수 있지만 존재 양식은 내가 나를 조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과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퇴보적 경향, 내적인 나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등에서 도사리고 있대요. 그러나 이들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란 겁니다. 소유 양식의 삶의 상실의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왜 삶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라. 소유 양식의 삶의 상실의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면은 존재 양식이 오히려 더하죠. 내가 유혹에 더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감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존재 양식이 아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삶 비교, 이것도 다 그거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 파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와 존질이 뭔지, 그래서 그 소유와 존재 있죠. 그것을 어떻게 나왔어 지금? 하나, 둘, 셋에서 봤죠. 그래서 여기 마쇼, 테니스, 괴테 나오고, 여기 안정감과 불안감, 소유 양식의 문제점, 요것만 얘기해서 소유만 가지고 지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면서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